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 시사한 FOMC 효과, 이게 지수를 상승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메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요 종목들이 시간에 강세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뭐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감, 상승 종목수 많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수는 4월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 종목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FOMC 효과, 미국의 어떤 증시 안도감 이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화학주가 강했고 2차전지, 해운, 게임주 등등이 강했는데 뭐 오늘은 상승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많았던 날이라서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는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근데 여러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FOMC 효과, 이게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FOMC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뭐 내용은 쭉 있는데 핵심적인 거 밑줄만 그어서 보면 연준이 고용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물가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금리 9월에 내리겠다 이런 메시지로 확인을 했고, 또 파월 자체도 인플레이션 성장 고용이 지금 같은 추세 유지한다면 9월에 금리 인하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금리 인하는 아시아 증시가 기다리던 소식이다. 그래서 기술주 위기론이 좀 완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가운데 한국, 대만, 일본 증시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는 당연히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 돈 가격이, 돈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아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자금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재료가 됐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03%대까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고점과 저점 선 연결해 놓고 보면 여기서 튕겨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금 흘러내리거나 이 근처만 유지만 해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11월에 금리를 뭐 얼마나 이제 내릴 거냐.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 100%고 11월 이후에도 내릴 거다. 너 지금 연내 3번이나까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프레임이 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쁜 건가?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어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시장에는 금리도 내리고 경기에 대한 걱정도 없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했던 또 예상했던 금리 인하를 연준에서 확인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안도감을 주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주 강세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어떤 뭐 종목들의 어떤 강세 이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자금 이탈,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에 따른 자금 이탈, 금리 인하에 따른 로테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업종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시간외에서 메타 실적 나오면서 또 메타가 7%, 엔비디아가 또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루 시가총액 증가한 게 오늘 3천억 달러가 넘어서 상장한 이후에 하루 시총 증가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위험 시그널이 이제 해소된 시그널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준 게 미국의 기술주 자금 이탈, 이게 아시아, 특히 한국이나 대만 쪽에서의 어떤 기술주 매도, 증시 하락 이런 구도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어떤 사이클이 종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다만 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좀 약했던 건 이 재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반영된 호재였다라는 점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HBM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의 장비주들 잘 보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빠지고 레거시 반도체주는 올라가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미증시 대비 우리 증시는 이제 동일한 업종 내에서 같은 반응을 하지 못하고, 또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FOMC 주간에는 뭐 통계적으로는 코스피 올라가고 저기 S&P 500 지수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FOMC 주간에 맞춘 뭐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좀 가동되는 거 아닌가? 사실 엔비디아가 올라간 것도 그렇고 빠진 것도 그렇고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 변동성은 일반적인 현물 매매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옵션 거래 같은 게 영향을 좀 줘서 FOMC 주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과정에서 대형주를 이렇게 흔들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움직임들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장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 올해 들어서의 어떤 작년도와 올해 이렇게 이제 변동성을 보면 뭐 7%, 10%요 사이에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9% 정도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 가지고는 이제 나쁜 쪽보다는 재료 반영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고, 뭐 우리 증시도 제가 코스닥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조정 사이클은 10에서 12% 정도.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10%까지 찍었기 때문에 그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반등이 뭐 고점을 넘기거나 아니면 최소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갔으니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웬만한 재료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아침에 제가 이거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가 땅 하고 저렇게 숫자 나올 때 바로 텔레그램 쪽으로는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시총 순위가 바뀌었었어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가에는 그게 또 이제 저점이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종가로 쭉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4.34%에서 플러스 2.9%로 돌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찾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재역전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저점 매수의 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벌려놓고 다시 역전되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어쨌든 오전에 고전했던 2차 전지가 뭐 뚜렷한 어떤 재료가 나온 건 아닌데 시가총액 순위 뒤집히면서 그때를 기준으로 이제 매수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이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는 저 꼬리 17만 원에서 3번이나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또 그냥 계속 가는 조선주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냥 계속 가나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되고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건설 쪽이 좀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건자재 쪽 뭐 벽산이나 LG 하우시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자재 쪽이 반응을 했는데 아직까지 건설주 쪽은 반응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업종까지 영향을 주는지는 관찰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4,400억 매수했고 7월 10일 이후에 이틀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 코스피에. 근데 이제 이틀 매수가 붙어줬죠. 그리고 코스닥은 두 주체가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는 뭐 업종이 되게 골고루였어요. 현대 자동차, 2차 전지, 뭐 방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업종 상단을 고르게 좀 분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실 이런 구도보다는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확실하게 절반 정도 담고 나머지 고르게 뿌리고 이런 구도가 더 좀 무난하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아쉽죠. 그래서 어쨌든 골고루 매수했다라는 점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 매수가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고요. 기관은 뭐 ETF가 매수 상단에 쫙 깔려 있고 그 아랫단은 그렇게 뭡니까 조선주 정도 몇 개 보이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이렇게 좀 특징적인 게 없었고 매도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순서만 바꿨지 대부분 다 매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게임주 이제 매수가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 골라 담는 거로 봐야지 이렇게 특정 업종을 좀 고르게 샀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근데 오늘 매수한 금액하고 넥슨 게임즈 매수한 금액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제외하고는 그냥 하여튼 고르게 매수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그 에코프로비엠 오늘 매수가 있었죠. 그 외에는 반도체 종목이 되게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뭐 주성, 유진테크, PSK 홀딩스, 테크윙, FST 하여튼 등등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쪽을 며칠만 이어지게 되면 뭐 이쪽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추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그 예상이 있었고 9월에 금리 내린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확신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편으로는 9월 내리는 게 너무 뻔해져 버렸거든요. 재료가 끝난 상태에서의 어떤 움직임, 그러니까 특히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면서 러셀 2000이 올라가고 빅테크, 메가캡이 빠지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재료 노출되고 나서도 그대로 갈 거냐, 메가캡이 회복할 거냐, 특히 메가캡은 알파벳 실적 발표되고 나서
두들겨 맞고, 근데 이제 AMD와 메타 실적이 나오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게 지속성을 보여줘야 이제 그게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 움직일 정도면 증시 자금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 뭐 중동 리스크라든가 엔캐리, 오늘 엔달러 환율 빠지면서 일본 증시 되게 많이 밀렸었잖아요. 장중에. 그래서 아침에 코스피가 별다른 재료 없는데 갑자기 밀리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 재료 같다. 일본 증시 빠지고 엔캐리 그 이탈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재료가 그냥 별 탈 없이 지나가게 되는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초낙폭주들 순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엔터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오늘 또 반짝하고 그냥 치고받고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고 오늘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반도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낙폭주들이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순환하는 건 좋은데 빠져있는 상태에서 순환만 하는 건 결국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이 이 중에 좀 등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여기 제약바이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주고 주포와 주도주가 가세가 돼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특징이 그러니까 분기 차트로는 계속해서 20선을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작년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에 20선은 뭐 깨거나 이런 걸 위협을 하는데 종가로는 한 번도 아래서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에 특징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끌어올려서 다 끝났는데 한 840대 왔다 갔다 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뭐 코스닥 지금 패턴으로 보면은 이래봐야 지금 3분기 10월에 끝나니까 9월에 끝나니까 다음 달까지니까 그때까지 놓고 보면 이 패턴대로라면 좀 코스닥이 좀 올라가야 돼.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 시가총액 상단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아직까지 헤매고 있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자기 혼자만 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 특정 대형 업종이 좀 살아나줘야 이제 저 패턴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 투자들의 움직임들도 약간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좀 대형 업종 앞서 말씀드렸던 빅3로 치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고 빅4는 조금 4라고 하긴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엔터고 5까지 치면은 게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빅4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 움직임이 나와주면 이제 저 패턴으로 살아나게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저 패턴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업종이 좀 살아나줘야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거니까 대형 업종의 어떤 구도 이걸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환율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